1도 2도 미룬 승복 불복 사태 부추기나 특히나 박홍근 의원이 최근 글을 올렸는데 논란이죠. 만약 기각이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해야 한다라고 불복을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헌재 결과에 승복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입장과 현재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놓고 국론이 좀 분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이런 걸 좀 내야 되지 않나?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승복해야 돼요. 3주 전에 채널A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박홍근 의원의 이른바 이제 불복 시사 글 논란이 일던 와중에 이제 기자가 물었는데 승복할 거냐? 근데 이 대표가 승복하겠다는 말이 지금 안 나왔다라는 보도가 많고 승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서 지금 불복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성춘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해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파면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승복 메시지를 내자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청구인 쪽도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청구인은 국회 법사위고 그러면은 거의 그 다수당으로서 이끌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채널A 그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단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거를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부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승복을 안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대해서도 승복 안 하고 계속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승복하지 않고 있는 행태인 거죠.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럴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박홍근 의원이 지적을 한 거는 그겁니다. 5대 3일 경우에는 아주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마흔역 재판관을 지금 위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대 3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기각 판결을 내려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비판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흔역 재판관이 만약에 투입됐을 때 인용 결정을 할지 기각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반드시 마흔역은 인용을 하리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까? 인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투입됐다면은 네. 만약에 6대 3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다시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히 그냥 무조건 기각 나오면 반대하고 뭐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네. 5대 3 기각이나 각하면 아마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나올 것이고 국민들의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서도 이거 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법적인 정부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켜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 한때 나왔던 5대 3 교착설은 가능성이 없다. 만약에 5대 3이었다면 이 문제 때문에 아마 4월 4일 선고 못하고 아마 끝까지 아마 4월 18일 뭐 넘기기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계속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4월 4일로 결정됐던 건 내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5대 3 교착설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원래 5대 3 얘기하다가 4대 4로 쓱 넘어갔는데요. 저는 4대 4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4대 4 진작에 4대 4였다면 네. 일찌감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5대 3이 나와서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다의 후속 버전이 여당에서 나왔는데 야당이 저렇게 마흔역이 들어가면 인용을 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 보니 마흔역은 임명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여당의 비판 주장이 또 후속 버전이 있어서 후속 버전까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의 이 발언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승복에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승복을 안 하겠다라는 불복의 의지로 보이십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여러 차례 걸쳐서 승복한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자, 조금 전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는 승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승복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우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승복에 대한 언급을 피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 거기에 박홍근, 김용민 의원의 이 메시지도 같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홍근 의원, 헌재 불이한 선고 땐 불복 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라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이 대중 선동이라도 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김용민 의원은 탄핵 기각 승복, 살인죄를 반성하는데 용서하라 강요하는 것이다라며 역시 불복이다라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홍근 의원이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6대3 파면 인용될 재판이 미임명으로 인해 5대3 기각 또는 각하돼 결과가 바뀐다면 위헌적 재판관 구성으로 빚어진 거니 승복할 수 없음을 미리 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마은혁 미임명과 관련된 논란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지만 여전히 여당에서는 불복하겠다라는 메시지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앞서 이제 성춘 부의장이 소개해 주신 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해명 그리고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다시 이제 여당에서 버전 2가 나왔다라는 말도 제가 드렸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마은혁 야당에서는 마은혁 임명됐으면 확실한 파면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그걸 보며 그만큼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임명돼서는 안 될 편향적 인물이었다라는 걸 야당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라고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과거의 이력을 보면 뭐 따지도 묻지도 않고 뭐 인용에 가세를 할 가능성은 크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또 가서 사람 이름 모른다. 가서 보니까 너무 절차 위배가 명백하다. 마은혁이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너무 법에 대해서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원칙론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거 내란죄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이거 탄핵 인용 대상은 되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임명되지 않는 사람을 임명될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박홍근 의원도 마찬가지,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이중대 태도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 8대 0이다고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대 0이면 지금 8대 0으로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8대 0으로 기각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권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불복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만약 5대3, 4대4가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익힙니다. 근데 제가 불복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불복할 방법은 없죠. 법적으로는 방법은. 그러면 법 외적, 제도의 밖에 있는 방법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시위랄지 집회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기각이 되면 이제 더욱더 이제 국정이랄지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헌재 결정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뭐 지금 승복을 못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복귀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어떤 임기 개헌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야당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자체 지금 결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승복하지 않겠다, 승복하겠다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야당에서도 승복 메시지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김관삼 변호사의 지적이셨는데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승복이란 말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서는 저희가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성춘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단심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난 것을 존중하는 것과 그 이후에 정치적 투쟁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로서는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럼 대통령 다시 존중하고 또 그 헌정 질서 예를 들면 국정의 운영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협치하고 이렇게 할 수 없죠. 당연히 일정하게 정치적 투쟁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야 간에 또 정치적 해법이 있을 수 있고 전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사실은 승복을 여야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인 내에서는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전제하지 않았어요. 심의 변론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근데 마치 마은혁 재판관의 입장이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는 것 자체는 도리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뭐랄까요, 십자가 밟기처럼 되는 거죠. 당연히 전제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당 의원 중에 한 분은 뭐 공산주의자다 마은혁 재판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사상적 비판을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못 줘요. 대통령 탄핵 결론에. 그러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국민 호소하고 정치권이 호소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따르자, 존중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것은 만장일치로 지금 헌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중이라도 늦어도 내일 판결 전에,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하라고 권한대행으로 얘기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때 임명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하고 우리가 따르자 이런 얘기를 총리나 또는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재 재판관 8명의 이름을 호명하던 중 특정 3명을 집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라고 콕 집어 비판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협박을 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한 재판관은 기각, 각하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약 기각, 각하 이런 판결문 의견서를 썼다고 하면은 그분은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역사적 매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제2의 이완용이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이 논란입니다. 앞서 이제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라, 선고를 하라라고 한 것과 반면 이 3명에 대해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 을사오적의 길이 되지 말라라고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는데요. 여당에서는 놀부심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 충돌 유혈 사태 우는 헌재에 노골적 협박을 했다라고 나경원 의원 비판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자신들이 원함한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못된 놀부심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앞에 이제 좀 다른 재판관들에 대한 메시지랑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세 분에 대한 메시지는 사뭇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윤석열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저런 메시지를 낼 자격이 있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을사오적이나 이런 발언들, 자극적인 헌법재판관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몰아세우는 발언들은 정광훈 씨, 뭐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광훈 씨 집회 가장 많이 참석하고 같이 목소리 냈던 분 윤상현 의원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 선거운동이 아닌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 정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과연 그런 정광훈 씨는 헌법재판소 인용 판단 내리면 처단해야 된다고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이 어떻게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네. 그럼 물론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최근에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 실명 거론하면서 그 언급하지 말라. 그래서 그 대표께서 SNS에 직접 그 아마 신중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자라 말씀을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좀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그런 마음들, 불안해는 막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신 건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금 대표께서 지적을 하셨으니 뭐 지금 25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남은 시간이라도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압박하고 또 저는 결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아마도 여당 의원들 중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발언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 진영 모두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제할 테니 국민의힘도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제언을 주셨어요. 저 장면을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장면을 두고 정치권 해석이 많은데 말로는 8대 0을 외치지만 내심 3명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야당 지도부가 뭔가 정보를 갖고 있나? 내심 불안해하나? 내심 whatever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심을 드러낸 것이죠 지금. 예. 그리고 뭐 거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정문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름을 지정하면서 한번 보면 뭐 그 연설에 왔던 분들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저 세 명은 어떻게 뭐 각하 기각을 했을 것 같고 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대 2대 3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을 했고요. 저는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이 발언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이 뭡니까? 뭐 일반 당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당 대표라면은 대통령 깨설까지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국회 소추단 측 변호인이 질문할 때 대통령 깨설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 할 것 이 정도로 하면 될 텐데도 굳이 윤석열이란 말씀으로써 본인의 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 구성이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은 선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가 선출된 권력을 끄집어 내린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 3명, 국회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 3명입니다. 대법원장 3명이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국회와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뽑은 겁니다. 권력 위임한 겁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또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또 위임을 하는, 그러니까 2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선출된 권력이라는 그 개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정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헌재가 16명입니다. 우리는 독일 모델을 그대로 본따 왔거든요. 16명인데 상원에서 8명, 하원에서 8명. 단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우리도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다면 3분의 1의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식으로 대통령 3명, 정당 3명, 뭐 국회의장 3명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당파선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번에 국회 3명이 40여 후보자가 문제된 게 그겁니다. 국회 3명 모시면은 제1당이 1명, 2당이 1명, 제3후보는 여야가 합의를 거쳐서 해왔던 게 국회 그동안 관례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걸 이제 폭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2명 임명하겠다면서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마흔이 후보가 문제됐고 지금까지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그 관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물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표결로 하겠다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회의 관례, 즉 쉽게 말해서 3분의 비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의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것이 어긋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한 대목도 있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이것을 공산주의자. 박준건 의원님은 좀 앉아서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자, 여야가 지금 격앙돼 있다라는 하나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